어느 봄 저녁, 외래에서 70대 중반의 최노인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손주가 제 무릎에 앉지 않아요. 집에 오면 며느리가 창문부터 활짝 열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 속엔 씻고 닦고 향수까지 뿌려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화학이 바뀌고 그 변화가 채취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놓친 채 겉만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노년 특유의 쾌쾌한 냄새를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병원 처방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실천해 한 달 안에 채취가 달라지게 만드는 생활 처방을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약속드리죠. 몇 가지 핵심 부위를 정확한 방법으로 씻고 입안과 옷, 주거 환경을 함께 관리하면 가족의 표정이 바뀝니다. 아이가 다시 다가옵니다. 향수로 덮는 방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냄새 위에 다른 향을 얹으면 오히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방향제를 뿌리는 화장실이 금방 다시 불쾌해지듯이요. 해결은 가리기가 아니라 원인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냄새가 생길까요? 첫째, 땀의 총량과 기능이 달라집니다. 예순 전후로 땀이 줄면 덜 더러워진 거 아닌가요? 하고 오해하기 쉽지만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피부 표면을 씻어주는 자연 세정수입니다. 양이 줄면 노폐물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고 세균이 그걸 먹이 삼아 번식하며 특유의 산뜻하지 않은 냄새를 만듭니다. 젊을 때 하루 종일 흘리던 1리터 안팎의 땀과 달리 노년기엔 그 절반에도 못 미쳐 청소 횟수가 줄어드는 셈이라 보시면 됩니다. 둘째, 피지의 조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속 지방산이 쉽게 산화되며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 노네날이 바로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로 인지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해 70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있고 젊을 때 피지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아 세대 간의 채취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셋째, 입안의 자정작용 약화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치매 분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침이하는 세균 억제와 산도 조절의 효율이 떨어지며 구강건조, 설태, 휘발성 황화합물 증가가 이어집니다. 대화거리가 멀어지고 마스크를 벗기 망설여지는 이유가 되는 대목이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3단계로 설명합니다. 먼저 몸의 소스 자체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냄새가 많이 만들어지는 핫스팟을 공략합니다. 세 번째, 냄새가 배어 증폭되는 생활 표면을 관리합니다. 이 3단계가 동시에 맞물려야 효과가 빠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더 쉽습니다. 첫 단계, 몸의 소스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여는 첫 잔은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수분은 대사부산물이 피부 표면까지 끈적하게 남지 않도록 소변과 땀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의 연료입니다. 물만 마시기 답답하시면 보리차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진한 차는 탈수를 유발하여 오히려 채취를 두텁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술은 분해 과정에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가 땀으로 배출되며 특유의 어른 냄새를 강하게 남길 수 있어 횟수와 양을 과감히 줄일수록 결과가 빠릅니다. 점심 뒤 10분 산책은 약처럼 드세요. 햇살의 살균 작용과 약간의 땀은 표면 청소를 돕고 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 온도와 수분 분포가 안정됩니다. 처음엔 힘들지라도 꾸준한 20분 걷기는 한 달 후 옷과 방 공기의 느낌을 다르게 바꿉니다. 식탁에서는 항산화색을 고르세요. 빨간 토마토, 사과, 보랏빛 베리류와 같은 진한 색의 과일과 채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 노네날 같은 산화두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젓가락이 망설여질 때는 하루 한 알 사과, 한 개 토마토처럼 단순한 규칙을 정하세요. 마늘은 먹을 땐 강하지만 대사 뒤에는 항산화, 항균 작용으로 장기적으로 채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면 요리에 다지듯 넣어 조금씩 매일, 지속이 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많은 분이 그렇게까지 하고 놀라지만 효과는 극적입니다. 샤워의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고 탕목욕은 38도 안팎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뜨겁고 오래 하면 피부 장벽의 지질막이 녹아내려 오히려 마른 각질과 피지 산화를 부추겨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함은 수건으로, 온도는 절제라고 기억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씻는 부위의 우선순위입니다. 냄새의 90%가 특정 구역에서 납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땀이 갇히는 곳이 바로 전장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와 팔로금 같은 주름살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 미세한 피지, 각질, 땀의 혼합물이 쌓이고 세균에겐 완벽한 양분이 됩니다. 얼굴은 반작인데 뒷목과 귀 뒤는 소홀히하기 쉬워 그곳에서 냄새가 확 살아납니다. 여기는 부드러운 타올과 충분한 거품, 손가락 끝에 제시마를 답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장벽이 무너져 악화될 수 있으니 촘촘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건조를 습관으로 붙이세요. 두피는 채취 관리의 숨은 열쇠입니다. 머리카락보다 두피를 씻는다는 마음으로 샴푸 거품을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 밀착시켜주세요. 씻은 지 손가락이 미끄럽게 느껴지면 불필요한 피지와 각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배에 채모가 많은 분들은 거품을 충분히 내어 목은 주변까지 닿게 하고 헹군 뒤에는 말리기에 시간을 더 주세요. 발과 발가락 사이는 하루의 끝에 세균과 수분이 가장 오래 갇히는 구역입니다. 세심히 씻고 드라이어에 찬바람으로도 좋으니 완전 건조 후 양갈을 신는 루틴을 만들면 다음날 아침 신는 신발의 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디테일의 합이 방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입안은 세 번째 축입니다. 하루 3번 양치만으론 부족합니다. 혀 표면의 설태가 냄새의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뒤에서 앞으로 한두 번만 쓸어주는 습관을 더하면 아침 첫인사의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식후 10분의 무설탕, 특히 자일리톨감은 침을 불러 구강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작은 도움입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말할 때 내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냄새가 배어 증폭되는 생활 표면을 바꾸는 일입니다. 옷은 땀과 피지를 머금는 천의 성질상 하루만 지나도 냄새를 키웁니다. 속옷은 매일, 겉옷도 하루 활동량이 많았다면 바로 세탁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침구는 우리 채취가 가장 오래 스며드는 곳입니다. 베개닛은 더 자주, 이불은 최소 주 1회 세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말림은 가능한 햇볕, 자외선의 살균력은 세제를 넘어 마지막 향을 결정합니다. 집안의 공기도 바꾸세요. 아침과 저녁 10분 하루 2번의 환기만으로도 실내 휘발성 냄새 분자가 줄어듭니다. 특히 화장실, 주방은 더 자주. 베이킹소다 한 급은 저렴하지만 지속적인 냄새 흡착제로 역할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묶음이 채취 관리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비싼 제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물과 햇볕, 온도와 시간, 옷감과 공리, 꾸준함과 건조, 이런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향수를 즐겨 쓰시던 여든의 엘 어르신은 방에 들어오면 아들이 창문부터 열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향을 끊고 샤워 온도를 낮추며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뒷목, 귀 뒤,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를 순서로 정해 하루 한 루틴을 드렸습니다. 2주 후 며느님의 첫말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산뜻하시네요. 향수는 덮개였고 해결은 온도, 부위, 건조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 오랫동안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라고 의아해하던 K 어르신은 산책과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일주일 만에 발냄새를 줄였고 한 달 뒤엔 베개 냄새가 옅어졌습니다. 본인은 몰라도 가족은 압니다. 몸의 청소수가 줄어든 만큼 습관으로 보완해준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 교수님, 뜨거운 물에 땀 빼면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답은 잠깐은 개운해도 오래는 독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막을 녹여 일시적으로 보득하지만 그 빈자리의 피부는 더 많은 피지로 반응해 산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에서 충분한 거품, 가벼운 마사지, 완전 건조. 이 3박자를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질문. 가글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가글은 보조입니다. 설태와 건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깐의 청량으로 끝납니다. 혀 클리너와 자일리톨감이라는 작지만 과학적인 습관이 정답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내용을 한 호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년 채취는 땀의 감소로 피부 청소 빈도가 줄고 피지의 산화로 논의 날이 늘며 치매 감소로 구강 내 불쾌 성분이 쌓이는 세 갈래 변화가 겹쳐 나타납니다. 해결은 강한 향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온도에서의 똑똑한 씻기, 냄새가 많이 만들어지는 부위의 집중 관리, 입안의 설태 제거와 침분비 촉진, 옷과 침구, 공기의 생활 표면 정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항산화 식단과 절제된 음주, 카페인, 매일의 햇볕 걷기가 더해지면 한 달 안에 주변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바로 집에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저는 냄새는 관계의 거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취가 바뀌면 대화의 거리가, 포홍의 시간이, 눈빛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장 욕실의 샤워기 손잡이를 한 칸 내려 미지근하게 맞추고 거울 앞에서 뒷목과 귀 뒤를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세요. 술건 하나를 더 꺼내 발가락 사이를 말리는 데 써보시고 저녁엔 베개닛을 갈아보세요. 내일 아침 창문을 열어 10분만 집의 공기를 바꾸고 점심 뒤 20분의 햇볕을 약처럼 걸으며 저녁 식탁에 토마토와 사과를 올려보세요. 이 일주일이 여러분의 표정을 바꿉니다. 아이가 먼저 다가와 할머니, 요즘 향기 좋아요 라고 속삭이던 외래의 그 순간을 여러분 댁에서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위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으로 혹시 지금도 나는 덜 씻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신다면 그 마음부터 놓으셨으면 합니다. 이는 나이 들매 생리적인 변화이고 잘못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았고 해법도 배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채취의 리셋 데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